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왜 더 자주 몸의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든지, 소변색이 어제보다 조금 더 짙어 보인다든지, 이유 없이 피곤함이 오래 간다든지,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한 구독자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60대가 되니 신장이란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마음속에 작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몸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신장을 위해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신장 맞춤 영양소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일상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몸의 변화가 걱정되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영양소가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천천히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몸속의 작은 기관들이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은 특히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알아채기 어렵죠. 마치 오래된 정수기가 갑자기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내부 필터가 얼마나 지쳤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실제로 60대 이상 성인의 상당수가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는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히 설명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신장을 잘 모른 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신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에도 관여하고, 뼈 건강을 위한 호르몬까지 만들어내죠. 즉, 신장이 약해지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피로, 붓기, 어지러움, 소변 변화 같은 작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이 쌓이면 생활의 편안함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신장 맞춤 영양소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잃어가기 쉬운 것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신장을 위한 영양소를 알고 챙긴다는 건 결국 내 삶의 편안함을 지켜가는 작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잘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quietly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신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작은 오해들입니다. 이 오해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오래도록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겪는 4가지를 조용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자동으로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신장이 감당해야 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루에 3리터씩 마시면 된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함입니다.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물을 마시고 있을까? 두 번째 오해는 소변색이 정상처럼 보이면 신장은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소변색은 중요한 신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폐물이 얼마나 잘 걸러지고 있는지, 전해질 균형이 어떤지, 혈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소변색만으로는 알기 어렵죠. 마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나무라도 실제로는 뿌리가 약해져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신장은 자동으로 좋아진다는 오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얼마나 어떤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고기만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때로는 과도한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고려한 균형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은 나는 내 근육과 신장, 둘 다를 위한 단백질을 먹고 있을까? 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붓기가 있으면 단순히 나이 때문일 것이라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순환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붓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 손 등 얼굴이 잦은 빈도로 붓는다면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오해와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진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 오해들을 바로잡고 나면 신장을 이해하는 시선이 훨씬 부드럽고 명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오해 안에 머물러 있었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천천히 내려놓는다면 내 몸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신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이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고 그러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숨쉬고 걷고 먹고 대화하는 동안에도 신장은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을 다시 흡수하고 필요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뼈가 단단해지도록 도와주는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이 많은 일을 조용히 해내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죠. 그래서 신장은 흔히 보이지 않는 손 혹은 내부의 지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왜 더 쉽게 지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나이를 먹고 근육량이 줄고 체내 수분 비율이 감소하면서 신장이 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에너지는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데 더 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신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음식과 영양소는 신장에게 일감을 줄 수도 있고 이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은 더 강하게 필터를 돌려야 하고 칼륨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노폐물이 증가해 그만큼 더 걸러야 하기 때문에 신장이 이미 조금 지쳐 있는 상태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영양소들은 신장이 이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산화 성분은 신장의 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오메가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 신장이 혈액을 거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T,
그리고 적절한 전해질 균형은 신장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즉, 좋은 영양소는 신장의 작은 조력자가 되는 셈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장은 균형을 좋아하는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균형을 맞춰주는 영양소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천천히 떠올려 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장 맞춤 조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지금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언은 과하지 않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큰 물병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조금씩 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마시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한두 모금, 식사 사이에 한두 모금 정도의 작은 리듬이 신장에는 더 편안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에 마시고 있을까? 두 번째 조언은 나트륨 줄이기보다 맛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짜지 않게 먹으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문제는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것보다 맛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식에 간을 짜지 않게 하고 대신 허브, 마늘, 후추, 참기름 같은 향을 활용하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짠맛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짠맛보다 향과 균형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적당한 단백질 조절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먹는 단백질의 종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면 됩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하고 붉은 고기를 먹는 날에는 양을 조금 줄이거나 다음 식사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처리하는 부담을 조금 덜고 근육은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언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의 전해질 균형과 뼈 호르몬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매일 햇빛을 10분 정도 쬐고 견과류나 녹색 채소를 식탁에 조금씩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이 힘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다섯 번째 조언은 붓기와 피로의 패턴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실천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아침에 붓는지, 저녁에 붓는지, 양쪽 다리인지 한쪽인지, 피로가 언제 심해지는지, 이 리듬을 알고 나면 신장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내 몸의 하루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 5가지 조언은 작지만 꾸준히 쌓이면 삶의 편안함이 달라지는 실천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 하나를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 작은 선택이 신장에게는 큰 휴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던 75살의 한 구독자분 이야기예요. 그분은 늘 자신을 건강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큰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고 그저 가끔 피곤한 날이 있기는 했지만
나이가 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발목이 유난히 붓고 신발이 잘 맞지 않아 가볍게 병원에 들러 체크를 해보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장이 조금 지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셨다고 해요. 그분은 그제서야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피곤했던 이유를 천천히 연결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하신 건 아주 작은 실천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모금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식사를 조금 더 담백하게 바꾸는 것, 하루에 한 번은 햇빛을 쬐러 발걸음을 밖으로 옮기는 것, 붓기와 피로가 찾아오는 시간대를 간단히 적어보는 것.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 발목 붓기가 줄고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요. 의사는 병이 좋아졌다는 표현보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신장은 큰 변화보다 작은 리듬 속에서 더 많이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가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충분히 답을 알려주는 존재라는 것.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는 어떤 작은 변화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변화가 여러분 삶에 어떤 편안함을 가져다 줄지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신장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짧고 분명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은 많이가 아니라 리듬 있게. 억지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속도로 조금씩. 두 번째, 짠맛 대신 향으로 맛을 채우기. 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허브와 향신료로 맛의 방향을 바꿔보기. 세 번째, 단백질은 무겁지 않게 종류를 가볍게 선택하기.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처럼 신장이 편안해야 하는 단백질 중심으로. 네 번째,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챙기기. 햇빛 10분, 견과류 한 줌, 녹색 채소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붓기와 피로의 패턴을 살펴보기. 언제 붓고 언제 피곤한지 기록하면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 맞는 적당함을 찾기. 음식, 물, 활동. 모두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조율하는 것. 이 6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신장은 분명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마음속에서 하나만 골라 오늘 하루의 쌀 quietly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기관이라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주고 챙겨주면 그만큼 더 편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도 삶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한 가지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고 빨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어 충분히 반응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quietly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